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섹터와 종목 그리고 예상 수익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이 지금 굉장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종목이라서 듣는 저도 한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섹터와 종목 그리고 수익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 다 동시에 빠밤 하고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빠밤. 네, 두 분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ST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골라주셨고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우진 원전에서 네. 골라주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 이성웅 이사님으로 넘어가네요. 네. 골라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님? 일단 맨 처음 시작할 때 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종목들이 이 되는 단계 개별주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자, 그 부분에서 정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글로벌 정책, 그 해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부 첫 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원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네. 과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 같은 경우가 여러 기업이 대체가 가능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핵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예, 그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우진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게 뭐 터빈이나 그런 요소도 있는데 계측기, 계측기. 네, 계측기 부분, 이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고 하기보다 원전이 처음에 지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보완할 때도 계측기 같은 경우가 무조건 들어가고요. 네,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노후 원전의 재가동 부분,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원전에 대한 수출 부분, 그 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진을 가지고 왔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쉽게 주가로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산주 같은 경우가 수주가 해외로 나가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뛰었죠. 레벨업이 네. 됐거든요. 돌아와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수주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게 또 방산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했으면 그다지 매력 부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네. 우리 원전 기술이 굉장히 글로벌적이라서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원전주들 레벨업이 또 가능하지 않나. 그 안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가진 보유한 우진 보수적으로 3%, 이것도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원전은 잘 봐야 돼요. 잘? 자,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유스케일 파워라는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한 티거 SMR, 오. 이 기업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탑픽은 BHI라는 기업, 그 다음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 9월에 뭐 이게 블록딜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네. 물량이 좀 마무리되면 봐야 되는 시점이고, 이와 연결해서 이제 파생을 하는 거죠. 파생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과 흡사한 부분의 개발을 했었어요. 네. 개발을 할 때 그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기업들이 이번에 실제 수출이 될 때도 아,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우진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우리 이성웅 이사님이 우진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원전 관련주 이번 정보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었죠 아까? 저 엄청 고민했는데요. 제약 바이오를 네, 가져오셨어요. 이거 진짜 종목 선정하는 게 쉽지 않고요. 진짜 고민 많이 했고요. 아,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예를 들어 뭐 이성우 이사님 말씀을 미디어 또 저도 미디어 생각했는데 겹쳐서 너무 고민했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다양한 해서 걸 보려고. 네, 다양하게 보려고 바이오제약 가져왔고요. 네. 바이오제약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죠. 바이오제약이 재밌는 게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면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숫자가 찍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숫자가 찍히는 회사,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회사는 충분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긴 흐름으로 보면 이제 연봉 5년 기준 연봉 그다음에 월봉으로는 20월봉 주봉도 20주봉 다 돌파를 했거든요. ST팜 저는 차트 완전 불신론자였는데 이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차트를 많이 보는데 아 진짜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차트에 투자 심리가 녹여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정말 팔고 싶어 하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사고 싶구나.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연봉과 월봉을 소위 말하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ST팜은 모두 돌파했고요. 네. 주봉과 월봉, 연봉을 모두 돌파했고 실제로 숫자가 찍힙니다. 매출단에서는 올해만 해도 한 4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2023년, 2024년까지 그냥 꾸준히 올해 2,300억에서 내년에 2,900억, 내후년에 3,500억. 영업이익단에서도 올해 한 170억 찍으면 내년에 한 400억, 내후년에 600억 이렇게 꾸준히 그냥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요. 아시아 최초로 지금 FDA에 올리고 핵산 제조 공정 CGMP 인증을 받았죠. 무결점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리고 핵산 의약품의 상업 생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 업계 TSMC다. 위탁 생산. 위탁 생산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위탁 생산은 다 갖춰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랑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역량 캐파가 돼야 됩니다.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GMP 국가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지금 벌써 글로벌 3위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연간 13홀로 세 차례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1위 도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다기보다는 바이오 위탁 생산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 올리고 핵산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국내 1등 회사고 글로벌로 3위니까 이 회사가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하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ST팜은 모양이 너무 이뻐요. 차트 모양. 차트요. 그래서 네. 미치도록 사고 싶었는데 네. 갖고 싶다. 너무 네. 고맙게 계속 지금 오늘 뭐 3% 가까이 조정이 나와서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사고 싶다. 네, 한 5%만 더 조정이 나오면 실전 투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제 돈 투자합니다. 네. 내가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종목 ST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쉽게 방송에서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을 추리다 보면 몇 개 안 남지 않나. 그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으시면서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 ST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듣다 보니까 정말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네요. 근데 전 너무 웃긴 게 수익률을 12%였다가 지금 10으로 살짝 아까 영상을 좀 돌려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돌려보시면 12에서 0으로 열심히 바꿨어요. 저는 진짜 여의도에 진짜 정말 손꼽히는 진짜 선수였던 이성우 이사님이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수익률을 공격적으로 잡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식적으로 잡아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낮춰야겠다. 좀 낮춰야겠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해서 과하다 싶어서 조금 낮춰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1,000만 원으로 30만 원 버는 거니까 수익률을 자체는 좀 낮아도 되겠지. 네, 요 기간 안에서 타이트하게 제시를 한 거죠. 따닥 벌고 챙기고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더 좋은 게 투자자들마다 시드머니 지금 환경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1,000만 원을 굴릴 수 있는 분도 있고 300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상황에 맞게
컨디션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 두 분이 겹치지 않았던 좋은 것 같아요. 네. 각자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12에서 네. 10%로 네. 제 수익률을 ST판의 마음속의 목표는 50% 이상입니다. 와, 야,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만 알고 싶은 정보인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어대나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네, 여러분들 ST팜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